자, 녹화한다. 네. 자, 우리 미적분 교재 먼저 펴놓고 한번 볼게. 자, 무한수열의 극한. 무한수열의 극한에서는 이렇게 수렴이랑 발산, 우리가 그거 용어는 알잖아, 그지? 함수의 극한 하면서 수렴한다는 것은 어디에 가까이 가는 거고, 그다음 발산하는 것, 수렴하지 않는 건 모두 다 발산이라고 얘기해 줄 거야. 그때 우리 수는 수를 나열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런 거, 1, 1, 이런 수열은 계속 가도 1이겠지, 그지? 그럼 얘는 1에 수렴합니다. 라는 거야, AN이.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쓸 때, 우리가 리미트 어차피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N은 계속 1이 되면은, 극한값 1이에요. 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극한값이 1이다. 혹은 이 수열은 1에 수렴합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수렴하지 않는 거는 어느 하나의 값에 가까이 안 가는 것도 있을 거야, 아마. 이런 경우가 있겠지. 예를 들면, 1, 2, 1, 2, 1, 2. 이 수렴이야, 발산이야? 뭐 1루 가, 2루 가. 모르잖아.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어느 하나의 값에 가까이 가지 않는 거 다 발산이야. 그 중에서도 얘는 뭐라고 그러냐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 그지? 진동이라고 그래. 어차피 발산이야. 수렴하지 않는 거는 모두 다 그냥 다 발산이라고 보면 돼. 이렇게 수를 나열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볼까? 자, 비행이라는 수열은 1, 2, 3, 4, 5. 수 나열할 때. 이거는 계속 커지네. 그럼 얘는 B에는.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B에는 그럼 어떻게 돼?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우리가 이미 수투에서 극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거 다 했었잖아요. 그치? 무한대니, 뭐 음의 무한대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수렴과 발산이라는 건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첫 시간은 수열의 극한은 좀 편안하게 다가설 거야, 아마. 이게 수렴한다, 발산한다. 두 개야. 수렴하지 않는 건 모두 다 발산. 그럼 수렴은 뭐야? 어느 하나의 값에 가까이 가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볼게. 요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자, CN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자, CN이라는 거는 이렇게 된대.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계속 가면 분모가 무지하게 커지지. 그러면 어떻게 돼? 0에 가까이 가는구나 라는 것이. 그래서 얘는 리미트 CN. n이 무한대로 가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얘는 0에 수렴합니다. 극한값이 0입니다. 딱 0이 되는 건 아니야. 0에 가까이 갈 뿐이지. 얘는. 그래서 이런 건 수렴합니다. 이런 건 발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 그 얘기가 이 첫 번째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봐. 2페이지로 가봐. 오늘은 좀 이렇게 하다가 이따 질문해야 될 거야. 이렇게 하다가 질문해야 돼. 자,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 있지요. 세 번째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따 문제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나중에 논술을 보는 사람들은 제시문에 이런 게 나와. 내가 잠깐 보여줘 볼까? 오늘 하는 거에서 이거. 자, 제시문에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거 강원대 문제야. 이렇게 제시문에도 얘가 알파, 얘는 베타에 수렴합니다. 이게 먼저 나와야 돼. 그래야 이런 성질들을 써먹을 수가 있거든. 다시 갈게. 논술이면 저런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얘가. 아이고, 어디 갔을까? 말을 안 하면 그렇지. 알고 있는 내용은 그냥 다 적는 편이 좋은 거거든요. 거기 제시문에 나와 있는 건 우리가 웬만하면은 해줘야 되는 거야. 어이씨, 어디다 놨니? 어디다 놨니? 있다. 한번 다 찍으셨어요. 됐다. 찍으셨어요. 응? 한번 다 깔끔하게 한번 클린. 다시 해놨어, 이거. 다 지워져가지고. 하는데 애먹었어. 자, 제일 중요한 거 여기다 밑줄을 거다. 여기 봐봐. ANBN이
무한대로 갔을 때야 얘는 알파로 수렴, 얘는 베타로 수렴한다. 몇? 여기야. 이게 돼야만 이 네 가지 성질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수렴하고 하나는 수렴 안 해. 이거 못 써. 둘 다 수렴할 때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수렴하면 잘 봐. 당연한 거야. n에 관계없는 건 어때? 밖으로 나가도 되는 거잖아. 그리고 얘가 알파에 수렴하니까 여기 C알파가 됩니다. 뭐 이런 뜻이고. 자, 이런 리미트에 덧셈이 돼 있는 거는 각각의 극한으로 해주면 얘는 알파, 얘는 베타로 가기 때문에 자, 중간에 생략하면 이렇게 갈 수 있지. 얘도 요 극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둘 다 수렴했기 때문에 극한을 분리해도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알파, 얘는 베타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라는 거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 둘 다 수렴을 한다면이야. 이 전제 조건이 빠지면 못 써먹는 거야, 이거 아예. 아예 못 써먹는 거야. 자, 그리고 곱셈, 나눗셈까지 다 되는 거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연산이 다 되고 실수배까지 다 가능하다는 얘기지. 이거 다 뭐야? 분모만 0이 아닐 때 제일 중요한 거지. 얘 0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 문제는 그런 게 나오는 거야. 둘 다 수렴하는데 얘는 0으로 가, 분모가. 그럼 얘는 발산하잖아. 분모가 엄청 작아지니까. 그래서 그 경우 베타가 0이 아닌 경우인데 시험 문제로는 0이 되는 경우를 줄 거라는 얘기지. 요거 분수 형태만 조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자, 수열의 대소관계를 한번 보면 4번 등호 때문에 문제가 될 거야 라는 거. 지금 내가 제일 중요한 것만 짚어주는 거야. 여기 잘 봐. 자, AN이 알파, 얘도 베타로 이렇게 수렴을 한대. 성질 4개 다 쓸 수 있어. 앞에 있는 성질을. 자, 그런데 AN보다 BN이 더 수율을 알아있을 때 더 크대. 그러면 극한값도 얘가 더 크든지 같든지 요것이 됩니다 라는 거야. 등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여기엔 등호가 없어도 돼. 여기엔 들어가야 되는 거야. 주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줘. AN보다 BN이 더 커. 그런데 그러면 극한값도 이렇게 되나요? 라고 하면 아니다. 극한값은 등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예를 하나 들어줄게. AN이랑 BN이랑 수열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 숫자를 나열해서 예를 들어주면 아주 선명하게 이해가 돼. 그 다음부터는 이게 외워질 거야 아마. 잘 봐. AN보다 BN이 더 큰 경우를 내가 나열해 볼게. 아까 쓴 것처럼. 자, BN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여기는 2,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얘 계속 가면 어디에 가까이 가? 얘는 둘 다 0에 가까이 가지. AN보다 BN이 더 큰데 그럼 극한값도 더 커집니까? 이렇게 나오거든. 같을 수도 있다 이거야. 둘 다 0으로 갈 수는 있잖아. 그치? 등호가 반드시 들어가. 여기는 안 들어가더라. 여기 틀렸어. 요렇게 해놔. 그래야 편할 거야. 자, 요렇게 되더라도 여기는 등호가 들어갑니다 라는 뜻이야. 예로는 요렇게 들어놓으면 되는 거지. 나중에 이런 예를 많이 들어놓을 거야. 그래서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베타로 수렴했으니까 이렇게 등호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이해가 금방금방 돼. 수열은 나열한 거기 때문에 이 예를 보면은 여기 있는 게 다 이해되는 거야. 아주 선명하게. 자, 얘도 볼게. 자, AN, BN이 다 알파로 수렴하면 이게 이제 우리 사이값 정리라고 해서 야, 얘도 얘네들 다 지금 뭐 해보면 되냐면 여기다가 다 극한을 취해줘봐. 얘도 알파면 가운데 있는 애는 짤 없지? 얘도 알파로 수렴합니다 라는 뜻이야. 양쪽이 극한값이 정해져 있으면 가운데는 어쩔 수 없어요 라는 거. 사이값 정리를 우리가 한번 해본 거야. 여기 요거 많이 쓸 거야. 이따가 사인 코사인 나올 때 많이 써.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내용 정리가 이제 하나 남았지 또. 자, 5번, 6번 요거 2개 남았어 이제. 그 수열 중에서 특히나 어떤 게 있냐면은 등비수열이 있는데 무한이 들어가야 될 거야 아마 등비수열도. 그래서 등비수열 중에
무한등비 수열이라는 거. 등차는 왜 안 하니? 뭔가 계속 더해줘 봤자 어차피 등차 수열은 뭔가를 더해주면 n에 대한 1차식이잖아. 그 n이 무한대로가 뭐가 돼? 발산이야. 얘는 무조건. n에 관한 1차 함수기 때문에 양의 무한대 아니 음의 무한대야. 직선이잖아. 1차니까. 자, 그래서 등차는 얘기 안 해줘. 등비수열은 계속 작아지든지 아니면은 계속 커지든지 공비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니? 그래서 R에 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야. 자, 본래 R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 계속 커지는 값일 거 아니야. 첫째 항이 있는데 계속 커질 거 아니야. 계속 커져서 어떻게 돼? 나중에 발산하겠지. 1보다 큰 걸 계속 곱해봐. 점점 커지겠지. 첫째 항이 양수일 때나 음수일 때랑 좀 달라서 양수라고 하면은 양의 무한대로 갈 거고, 음수면 왔다 갔다 해. 봐봐, 공비가 1보다 큰데 첫째 항이 음수면은 막 이렇게 되겠지. 좀 양수일 때도 이렇게 되고 음수일 때도 음수로 갔다가 양수로 갔다가 난리 날. 음수면, 응? 진동은 이거야, 이런 거. 왔다 갔다 아예 정확한 폭으로 떨어지는 거. 근데 이 진동 중에서도 이런 진동이 있을 거야. 사망하는 거. 이거는 수렴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떤 거냐면 이게 등비수열이 나올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점점 줄어드는데 어때? 처음 컸다가 줄어들었다. 좀 계속. 어느 순간에는 분모가 커지면 부호에 관계없이 0에 가까이 가지 않겠니라는 거예요. 이건 얘는 이 공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첫째 항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그래서 자, 공비가 어떻게 되면은 수렴하겠냐라고 하면은 얘처럼 절대값이라고 해주면 된다. 이거 지금 합쳐놨지만 사실은 이런 거야. 공비 R이 절대값이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 자, R이 1보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면 이렇게 가는 거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있는 거 집어넣어봐. 수렴해, 발산해. 수렴하는 거야, 이러면은. 첫째 항이 어떤 거야, 돼? 얘는 근데 수렴하는데 어디로 수렴하게? 0으로 수렴하겠지. 계속 작아지잖아. 점점. 자, 근데 여기에 등호를 내가 이렇게 해줄게. 1일 때 성립해야 하네. R이 1이야. 첫째 항이 A면 1 곱해봐. 다음도 A, 그 다음도 A. A로 가지. 오늘은 뭐만 하냐면 수를 나열하는 거 요것만 할 거야.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요거 연습을 하면서 뭘 하게 되냐면 수를 나열했는데 덧셈까지 해주는 거. 더할 급자를 써서 급수가 되는 건데 그걸 무한대가 들어가니까 무한급수가 되는 거지. 이제. 그럼 걔는 이제 무한등비 수열이 아니라 무한등비 급수가 되는 거지. 이제. 도형 문제가 나오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그렇지. 그런 거 있어. 자, 그러면 여기 외워야 될 건 이거야. 공비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이럴 때도 되니까 얘는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지. 무한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거기 밑에 봐봐. 6번 네모 박스 안에 봐봐. 어디에 돼 있어? 1번에 나와 있지? 1번에 나와 있어. 그래서 거기 2번 보자. 2번. 첫째 항이 얼마일 때랑? 첫째 항이 0이면 무조건 수렴해. 야, 첫째 항이 0이면 뭘 곱해도 계속 0이거든. 자, 그리고 공비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아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1이어도 된다고 그랬잖아. 한꺼번에 이렇게 쓰자, 이거지. 근데 무한등비 급수는 등호가 안 들어가. 왜 그래? 더해주니까. 첫째 항이 2였어. 공비가 1이면 2. 수열은 수렴하지만 이게 급수로 가면 어떻게 돼?
발산하는 거지. 그때는 여기가 등호가 안 들어가는 거야. 그때는 안 들어가. 오늘은 등호가 들어가는 거 하는 거지. 요거 꼭 알아두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1이어도 괜찮아. 첫째 항이 0이거나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 할 내용은 내용 정리는 끝난 거야. 근데 유형이 18개야. 그럼 대표 유형만 하나씩 보고 너희가 과제물로 좀 밑에 한두 개씩은 해와야 될 거야. 내일까지요? 응? 내일까지. 당연한 얘기. 오늘 한 걸 오늘 집에 가서 하지 않으면은 까먹어요 라는 거지. 너네 이제 주말반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과제물은 좀 적고 일요일 날 과제물은 좀 많을 거야. 그리고 우리 테마 수능 수학할 때는 수원을 많이 까먹었을 거거든. 수원의 그래프적인 부분이 어디 있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의 그래프적인 거. 이쪽 부분을 좀 강화해서 가는 거고, 수투에서는 미분 적분의 활용 같은 거. 거기도 어차피 뭐야? 미분을 이용한 그래프 문제, 미분과 적분이 같이 들어간 그래프 문제.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가 너의 약점이 되는 거거든. 나머지는 테마 수학은 화목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지 않았어? 네, 그쵸. 그 이거 줬잖아, 강좌 내가. 내용이 화요일, 목요일 1시에서 3시까지. 여기 쉬워요. 수업이 다 똑같아가지고. 예. 수업 중인데요. 네. 이따가요. 네. 예. 야, 요거 봤으면 이제 문제로 가볼게. 우리 또 학통도 도와줘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해야 돼. 나중에는 이제 학통은 어느 정도 안정권이 되는데 미적은 한 3분의 2 정도밖에 못 나갈 수도 있어. 너 할 게 너무 많아서. 학통은 이제 막 뒤에 통계 나가고 있는데 너희는 막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게 좀 차이가 져. 책 두께부터가 좀 틀려. 자, 유형 첫 번째부터 오늘 18개라고 그랬지. 이것만 하면 돼, 오늘 18개가. 하나씩만 보여줄게. 자, 대표 유형만 볼 거니까. 자, 1번 한번 볼까? 자, 1번 문제는 이건 너희가 했던 거야. 함수육항에서도. 수열이잖아, 이거는. n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 수열이잖아. 이것도 수열, 이것도 수열. 그럼 극한값은 얼마로 해줘요, 요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차의 개수만 봅니다. 기억나야 되는 거야. 얼마야? 2분의 3. 기억나지, 이거? 숫자에서. 이거야. 수열의 극한은 편해. 야, 확통을 하는 사람도 이걸 알아볼 수 있는데, 뭐.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뭐 한다고? 오늘 하는 거 이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이거 두 개. 이게 어떻게 풀어줘? 분모의 최고차으로 나눈다. 이거는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해주고 루트가 없으면 최고차으로 묶어주면 되는 거야. 얘는 이렇게 두 가지를 연습을 좀 할 거야. 수열을 하면서. 그럼 첫 번째 볼게. 이거 2분의 3 나오지? 네. 그 눈으로 한번 살펴볼까? 그냥 빨리 볼게. 이거 얼마 이거? 예, 밑에 있는 거. 이거는 빨리 봐. -1. 마이너스 1. 자, 밑에 거 4번 얼마야?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자, 5번 얼마야? 1이요. 1이지? 이렇게 되면 행복한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이 18개지만 금방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이런 거가 많이 나와서 그래. 자, 그럼 오늘은 미적분에서만 새로 나오는 무한등비 수열이라든지 아니면 자,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들 요런 거만 잘 익히면 되는 거야. 발레 찾기 같은 경우. 자, 그 다음 여기 무한대로 가면 요것이 1이 됐대. 수렴했네? 그럼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지. 0이 아닌 숫자니까, 그지? 0이면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으면 되는 건데 1이잖아. 그러면 얘도 1차, 얘도 1차여야 돼. A는 얼마? A는 0이겠지, 그러면. B는 얼마여야지 1이 돼? 2여야 되겠네? 이렇게 쉬운 문제지, 알고 나면. 자, 그럼 밑에 6번 더 해봐. 뭐가 될까? 12. 내용 알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거야. 3 되려면 여기 차수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네. 여기 3차, 2차니까 A하고 B는 다 얼마여야 돼?
전부 0이어야 되는 거지. 그럼 C는 12가 돼야 되겠지. 3 되려면. 뭐 이런 거야, 얘는. 자, 넘겨. 유형 세 번째. 우리 아는 거니까. 자, 이제 너희가 약간 헤매는 게 뭐냐면, 시그마 기호가 어디서 나왔어? 수원에 나왔지. 여기에서 헤매는 거야,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n화관한 식으로 만들어줘야지. 저거 뭐더라? 1부터 n까지 합은.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 n제곱 플러스 5가 있어. 위에는 1부터 n까지 합 뭐야? 이거 2분의 n 플러스 1. 시그마 k. 2분의 n 플러스 1. 시그마 k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외워놨어야 되는 거야. 까먹었는데요? 다시 외워. 다시. 자, 시그마 k는, 자, k 자리에 1부터 n까지 집어넣은 거. 요게 뭐야? 2분의 공식. 2분의 n 플러스 1. 자, k 3승까지 외워놔야 되겠지. 자, 요거 k제곱은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n제곱까지 더해진 거는 6분의 공식. 자,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마지막 k 3승은, 자, 까먹은 거 다시 하면 되는 거야. 이건 뭐더라? 이거 2분의 공식 제곱해주면 되잖아.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이걸 알고 있으면 여기 부분은, 이 유형은 해결이 되는 거야, 유형 3은. 그럼 얘는 이 차의 개수만 보면 되니까 1분의 2분의 1, 답은 2분의 1이네, 뭐 이런 거지. 됐어? 자, 그러면은 12번이 있고 11번이 있지. 헷갈리는 게 12번 먼저 봐봐. 안 헷갈리는 거 먼저 볼게. 자, 12번은 얘가 1제곱, 2제곱, 3제곱, n제곱. 뭐로 바꿔야 돼? 6분의 공식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이러면 앞에 3이 있었고, 자, 요거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바꿔놨어. 자, 밑에는 n 3승. 그럼 3차의 개수만 알면 돼.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3차의 개수 여기 1. 여기는 6분의 2가 얼마야? 6분의 2에다가 3 곱해주면은 이게 3분의 1이지, 얘가. 만나면 1이지. 그러면 n 3승이 되니까 얘랑 만나면 이렇게 되겠지. n 3승의 개수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약간의 함정을 파놨어. 11번. 이거 얼마게? 예. 1부터 안 했어요. 공식을 못 쓰잖아요. 뭘 못 써? 무한대인데. 저 빠진 게 뭐가 있어? 지 문제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야, 1부터 5까지의 제곱이 빠졌잖아. 그치? 그러면 이걸 더해줘, 이렇게. 야, 그리고 빼면 되잖아. 이거 어차피 뭐야? 상수야, 상수. 야,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이 상수가 필요해? 안 필요하지. 여기 몇 차만 필요해. 이거 식 어떻게 되니? n 6분의 공식이잖아. 6분의 n 플러스 1. 자,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여기 n 3승의 개수가 얼마야? 6분의 2니까. 6분의 2니까 이렇게만 쓰면 3분의 1 n 3승. 어쩌고 이거. 여기는 몰라. 숫자야. 얘는 숫자. 자, 위에는 5n 3승. 어차피 무한대로 가면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야. 얼마야? 15지? 요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자, 이런 페이크도 속으면 안 돼요. 라는 거지. 자, 유형 네 번째로 갈게. 18개지만 금방 나올 것 같지? 자, 10번. 자, 10번이 뭐야? 사이에 들어가는 거, 우리 요거. 자, 이거 뭐 샌드위치 정리라고 많이 하지? 별것도 아니야. 자, 나중에는 요거 좀 만들어줘야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게. 뭘 만들어줍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리미트 AN이야. 마지막을 보는 거야, 리미트 AN. 이 모양을 만들어줘, 여기서. 야, 그러면 n제곱은 양수잖아, 어쨌든. 눈수로 이런 걸 써주는 거야.
n은 뭐야? 자연수야, 여기서는. 자연수야. 자연수에도 양수는 있어. 그걸 또 제곱했기 때문에 양수지. 그 양변을 n제곱으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요라는 거를 써줘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 n제곱으로 다 나눠주니까 어떤 모양이 돼? AN은. 자, 이쪽은 n제곱분의 4n제곱. 위에 왜 안 쓰게? 어차피 이거 4니까. 자, 여기도 n제곱분의 4n제곱. 자, 얘도 극한 취해주면 어떻게 돼,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거 4, 얘도 4. 그럼 가운데 있는 애는 얘도 4가 아니라 4에 가까이 가는 거지. 얘도 4에 가까이 가지. 그럼 얘는 어디서 가까이 가? 얘도 4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4에 수렴하고 4에 수렴했으니까 가운데 있는 애도 4에 수렴할 수밖에 없겠네. 라는 게 이 내용이야라는 거지. AN이라고 적혀있잖아요. 이 n이 0일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야. 자연수열은 우리가 이게 A1, A2 할 때 얘는 0도 없고 자연수잖아. 그지? 첫째 항, 두 번째 항 수를 나열했기 때문에. 그렇지. n은 자연수야. 0번째 항, 뭐 음수 이런 거 없잖아. 그지? 수를 나열할 때는 나열했을 때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n은 무조건 자연수야. 수열에서는. 정수도 아니야. 자연수여야 되는 거야. 자연수. 이걸 광운대에서는 이걸 함수로 바꿔놓을 때 자연수 n을 실수로 바꿔서 치환해서 미분해서 증가함수를 만들어서 다시 증명하는 그런 것도 있어. 그때 반드시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얘를 잠깐 보여줘 볼게. 이것도 하는 놈이 있으니까 이거 알아야지. 잘 봐. 그냥 하면은 이거 골치 아프다는 거야. 이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냥 하면 안 되고. 자, 여기 보이니? 이게 막 수열을 다루고 있는 문제거든. 봐봐. 여기 BN이라는 게 있어. 확대해볼까? 막 이렇게 생겼어. BN. 너희도 배울 거야, 이거. 극한 배우지, 우리가. 지금 수열의 극한이잖아. 그치? 이제 우리 함수의 극한을 또 갈 거야. 똑같이. 대신 함수가 3개가 늘어나는 거야. 극한에서. 다음 함수만 있잖아. 지수, 로그, 삼각함수 3개에 대한 극한을 얘기해 줄 거야. 거기에 대한 미분을 할 거고. 그러면은 이제 다시 미분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프를 마음대로 그릴 수 있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가 나와도 미분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적분. 하다 보니까 적분하는 방법이 좀 추가가 되고 미분하는 방법도 좀 추가가 될 거야. 이게 미분, 적분 끝이야. 미적분 이게 다야. 자, 그러면 이 수열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n자리에 요걸 fn이라고 문제 냈는데 요 fx는 어떻게 해주냐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거 이거지. 자연수 n을 실수 x로 치환을 해서 함수 fx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시작해요. 그냥 fn이 이거니까 fx는 이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fn은 딱딱 숫자가 하나씩 떨어지는 거 아니야.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근데 이 함수가 증가한지 감소한지를 알려면은 실수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 점 뚝뚝뚝 떨어져 있으면은 얘기는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이왕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럼 하나하나 허투루 나온 게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 자, 13번 이제 눈으로 봐봐. 이제 보일 거야, 13번. 자, 리미트 A는 얼마야? 2분의 1 보이지? 요런 거야. 자, 유형 네 번째로 갑니다. 너희가 여기 유형 밑에 안 한 걸 집에서 해갖고 와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극한값을 구할 때 여기 유형 지금 5번째는 미리 얘기해 줄게. 사인이나 뭐 이런 거 코사인 막 붙어 있는 거 있지. 특히 사인 붙어 있는 거 조심해야 돼. 미리 결론 얘기해 줄까? 답은 0이야. 그 이유를 알려줄게. 잘 봐. n이 무한대로 가더라도 이 사인의 값은 이렇게 펄스가 계속 가는 거 아니야. 왔다 갔다 하지. 지가 커봐야 1이고 작아봐야 마이너스 1이다. 얘를 원래 네가 서술형이라면 이렇게 푸는 거야. 이 사인의 값은 사인의 이것도 지금 샌드위치 정리로 만들려고 그래. 이 사인의 값은 n이 무한대로 가더라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 애예요. 그럼 이 식을 만들려면 이제 여기다가 n분의 1을 곱할 거 아니야.
자, 이제 극한 취해봐.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얘는 0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지. 서술형은 이렇게 푸는 거고, 내가 직관적으로 푸는 거는 이거 상수지. 어쨌든 상수지.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는 상수야.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거 얼마야? 0이지. 0 곱하기 상수는 0이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어야 돼. 이건 서술형 쓸 때 쓰는 거지만 그 눈으로 한번 볼까? 21번 봐봐. 얼마겠어? 21번. 야, 코사인 2x도 x가 무한대로 가면 상수야. 어찌됐든 간에. 근데 얘는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얼마? 0. 이렇게 보는 거지. 22번 봐봐. 얼마겠어? 아무리 지가 막 지랄을 해봐야, 이거 뭐야, 제곱을 해봐야 어때? 0에서 1 사이지, 제곱하면. 어쨌든 상수지. 이 앞에는 0이잖아, 라는 거지. 됐어? 자, 그리고 25번 봐봐. 조금 더 이상하게 해놨어. 그래도 우리 눈에 딱 걸리면 쉬운 거야. 이거 얼마게? 야, AN이 이렇게 생겼어. N이 무한대로 가면. 야, 이거 어차피 상수고 무한대분의 상수꼴 얼마야? 0이지, 0.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우리 눈에 보여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27번도 봐봐. 아무리 봐라 그래도 어때? 우리 눈에 다 보이는 거야. 자,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한대. 얘는 야, 1 아니면 마이너스 1 아니야. 무한대로 가도. 그거 상수 아니니?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얘도 얼마야? 0 이렇게 되는 거지. 아무리 표현을 바꿔봤자 헤어날 수 없어. 28번 봐봐. 얼마겠어? 아이고 여기다가 플러스 1 해놨어? 그래봤자 무한대지 뭐. 위에는 상수고 얼마야? 0. 답이 죄다 0이지. 죄다 0이야. 자, 넘겨보세요. 자, 유형 6번. 자, 이제 여기는 등비수열 형태로 나온 거야. 등비수열 형태. 안 어려워 일단. 미리 얘기해 줄게. 안 어려운 거. 자, 등비수열이면 밑이 1보다 크잖아, 얘네들이 다. 그치? A 아래 n-1승. A 아래 n-1승. 이거 어떤 거야? 공비에 몇 승 돼 있는 거지. 자, 이거 뭐야? 2n승 하지 말고 뭐라고 써야 될까? 4의 n승 이렇게 써주는 게 낫겠지. 2의 제곱의 n승이니까. 자, 여기는 5 곱하기 5의 n승 이렇게 만들어줘. 밑에는 자, 이것도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면 얘가 크니 얘가 크니? 얘도 크지? 어쨌든 분모의 최고창을 나눠주는 거야. 5의 n승으로 다 나눠줘. 나는 얼마야? 1. 얘는 이거 얼마야? 나눠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얘 나눠주면 그럼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면 1보다 작은 거 계속 곱해봐. 0. 얘도 0. 남는 거. 그거 우리가 앞에서 한 거랑 비슷하지 않아? 최고창의 개수만 보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는 5의 n승의 개수만 보면 되는 거지. 1분의 마이너스 5. 그냥 바로 나오지. 이렇게 봐주란 얘기야. 두 개만 해볼게. 자, 30번 눈으로 봐봐. 얼마게? 눈으로 봐. 응? 마이너스 3 나오지? 이거 위에 뭐야? 3 곱하기 3의 n승이니까, 그지? 3의 n승이 더 크잖아. 분모의 최고창만 보면 마이너스 1과 요거 3 곱하기 3의 n승이니까. 마이너스 3. 현준이 돼? 자, 또 볼게. 자, 이제 어디 보냐면은 35번. 이거 얼마야? 16. 나와? 네. 16 바로 나오지? 3의 n승은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요거의 개수만 보면 되니까, 4의 제곱 16이네. 끝.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별거 아니지, 해도? 별거 아닌 거야. 자, 이렇게. 넘겨. 32번 같은 거 0이. 32번? 0이지. 왜냐면 분모가 차수가 더 크니까. 차수가 큰다기보다는 이 값이 훨씬 더 커지잖아, 계속. 분모의 최고창이 더 크니까. 같을 때 수렴하는 거야. 그럼 분자가 더 크면은 발산하겠지. 자, 그 다음에 유형 7번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이거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라? 너네도 해서 알겠지만,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어떤 놈이 0이에요 라고 하는데, 아니야.
무한대는 숫자가 아닌데 뭐. 자, 무한대에서 무한대 빼니까 0이래. 아유, 세상 참 편하게 살아. 그러다 가끔 맞는 수도 있어, 그지? 자, 0 했는데 뭐 맞을 수도 있겠지. 자, 이거 봐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수렴할지 발산할지 알 수가 없어요. 라는 거야. 그래서 하는 게 뭐야? 이걸 해본 거지. 루트가 나오면, 자, 이거를 유리화 시켜주는데, 분모를 1로 보고, 분자도 유리화 시켜줄 수 있어요. 라는 거야.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을 없애줘야 되는 거지. 요렇게. 자, 그럼 여기 계산해보면은, 자, 여기 밑에는 루트 안에 있는 n제곱, 자, 위에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n제곱 사라지지? 그럼 뭐만 남아? 자,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면 차수가 어떻게 돼? 1차? 1차? 야, 얘도 나오면 1차잖아, 그지? 그러면 분모의 최고창이 뭐지? n에 관한 1차야. 1차로 다 나눠주면 되는 거야. 나눠주면 어떻게 되게? 루트 안에는 n제곱으로 나눠주면 되지. 이렇게 돼버리지. 자,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런 거 얼마 이런 거 다 0, 0, 0. 남는 건 1 더하기 1, 여긴 2니까 2분의 1은 1. 그걸 여기서 그냥 하면 어떨까라는 거지. 1, 얘 1, 이건 운이 없잖아. 얘는 2. 1 더하기 1분의 2. 2, 1이구나 라는 거지. 요렇게 보면 좀 더 좋지 않니? 라는 거야. 하나만 연습해. 자, 39번 해봐. 얼마 나오겠어? 3번에 2가 나오겠지, 그지? 요런 거야. 어렵지 않아. 넘겨라. 너희가 이제 할 때 헷갈리는 부분이 나오는 게, 자, 이제 유형 8번이라고 봅니다. 유형 8. 유형 8은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헷갈리진 않아. 옳은 걸 고르시오라고 했잖아, 그지? 자, 1번 맞아, 틀려. 모두 고르라고 했다. 1번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최고창만 보면 1 맞지? 자, 2번 맞아, 틀려. 무한대로 가면? 이거 무한대가 아니라 뭐야? 음의 무한대죠. 분모의 차수,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분모의 최고창을 나눠주면 n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야. n제곱으로. 음의 무한대가 돼야 되지. 3번은 이 무한대는 여기 차수가 큰 거로 맞춰주기 때문에 요거를 원래 서술형이면 여기가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지. 자, 그럼 요거는 최고창으로 묶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n이 무한대로 가면 0에 가까이 가고 0에 가까이 가고, 여기는 1에 가까이 가는데 여기는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제곱이니까 무한대 곱하기 1은 무한대로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무한대 곱하기 상수는 무한대니까. 서술형이면 이렇게 하고 서술형이 아니면 이렇게 가는 거지. 차수가 큰 것만 보면 되지. 얘는 필요 없지. 무한대 제곱하면 무한대지. 왜 음의 무한대야? 틀렸네. 자, 이건 얼마야? 얘는 3차고 얘는 2차니까 분모가 크네. 0. 이거 맞는 거고. 자, 이거는 유리화해서 계산해보면 무한대가 아니라 이상으로 나오겠지. 뭐로 나오게? 0 나올 거야, 0. 해봐. 여기서 이거 빼면은 마이너스 1 나오지, 위에는. 밑에는 루트 플러스 루트가 되지. 야, 이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상수. 얼마가 돼? 0에 수렴하는 거지. 유리화 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는. 됐지? 자, 여기는 다 넘어갑니다. 싹 다 넘어갑니다. 자, 유형 9번. 자, 무한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라고 나와 있지. 아까 잠깐 했는데, 자, 무한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자, 수렴 조건은 첫 장이 일단 0이면 오케이지. 그래서 거기다가 살짝 써놓을까?
무한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자, AR의 n-1승. 자, 요게 일반항일 때, 즉 등비수열일 때 수렴 조건은 두 가지였다. 첫째 항이 0이거나 혹은 공비의 범위가 -1과 1 사이인데 1이어도 괜찮아요 라는 거지. 이게 수렴 조건이야. 이거 갖고 맞는 거야. 한번 해볼까? 예. 얘는 공비가 어떤 거야? 자, 이렇게 n승 돼 있는 거 이게 공비야.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공비가 어떻게 해야 돼? 범위가. 첫째 항은 일단은 뭐야? 첫째 항은 0은 아니네라는 거지. n자리 1 집어넣으면.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얼마 나와야 돼? x-2가 -1에서 어디 사이? 1 사이인데 1이어도 괜찮아요. 이런 거지. 됐지? 자, 그러면 54를 봐봐. 조금 달라졌는데 첫째 항에 해당되는 게 있어서 그래. 여기가 공비지. x가 0이면 어떻게 돼? 0이지. 그래서 수렴하잖아. 그래서 첫째 항이 0이 되는 경우에 x값은 이게 첫 번째 x가 0이면 수렴하잖아. n자리에 뭘 집어넣어도. 된 거야. 이걸 써먹은 거지. 요거 까먹는 애들이 꼭 있어요 라는 거야. 두 번째는 자, 공비가 얼마야? x-2니까 얘도 자, -1에서 x-2가 1 사이면 됩니다. 등호에 있어야 되지. 이렇게 해주면 끝난다. 여기 돼 있는 거 다 똑같아요 라는 거야. 자, 거기 55번은 어떤 게 첫째 항이야? 형태 봐봐. A, R에 n-1승. 이게 R이고 얘가 첫째 항 결정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0 되는 거 -1일 때도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X의 범위는 -1과 1 사이. 1이어도 괜찮아요 라는 거야. 자, 이게 유형 9, 유형 10 똑같아. 유형 11. 자, 여기다 별표해놔. 옳은 걸 찾으세요. 왜 별표하게? 너희 중간고사에 100% 나오는 거니까. 여기는 발레를 잘 찾아야 돼. 발레를. 얘 때문에 얘는 틀렸어요 라는 거. 그게 발레야. 거짓이 되게 해주는 얘를 하다 보면 이제 외우게 될 거야 라는 거지. 이 한번 볼래? AN보다 BN이 더 커. 더 큰데 자, AN이 발산했어. 그러면 BN도 발산합니까? 그랬어. 맞는 것 같아? 틀리는 것 같아? 맞아, 틀려. 야, 발산하는 것보다 더 큰 거는 발산밖에 없는 거야. 무조건 맞는 거야, 이거는. 야, 발산보다 큰 게 발산밖에 더 있어. 무한대보다 큰 게 무한대지. 이거 맞는 거야, 기억은. 의심하지 마. 의심했으면 거짓이 되게 하는 예주를 찾아봐 한번. 얘는 거짓이 뭐 때문에 거짓이 돼요? 이거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있어? 없잖아. 자, 그리고 AN, BN이 수렴합니다. AN보다 BN이 크면 극한값도 크니? 틀렸잖아. 아까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같을 수도 있잖아 라는 거 했잖아. 아까.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자, 디귿은 맞아, 틀려? 야, 얘가 0으로 수렴하면 BN도 무조건 0으로 수렴해야 돼? 아니어도 되잖아. BN은 수렴도 안 해도 돼. 왜냐면 AN이 이렇게 된다면 얘를 봐봐. 이거 둘 다 상관이 없는 거야. 잘 봐. 곱해서 0이면 무조건 이렇게 되냐? 아니야. 둘 중에 하나가 0 안 가도 돼. AN, BN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내가 써볼게. 얘는 야, 곱한 건 수렴하잖아. 무조건 0이잖아. 이건 되지. 그런데 둘 다 어때? 수렴 안 하잖아, 둘 다. 둘 다 수렴 안 해. 수렴 안 하는 거야. 어느 하나의 값에 가까이 가지 않는 건 수렴하지 않아요. 라는 거야. 여기 내용도 나머지는 다 그런 내용들이야. 자, 이제 유형 12, 유형 13, 여기는 이제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고, 해야 될 부분이야, 18까지는.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너희는 문제를 풀고 이제 확정을 좀 해야 돼. 자, 잠깐 쉬었다.